자, 그럼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WTO 정부 협정에 가입국으로서 우리는 1996년부터 사실은 정부 시장 조달 시장을 개방을 해왔고, 동시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제 FTA를 체결한 이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미국 연방 조달 사업의 규제를 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Buy American Act라는 보호법을 통해서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외국에서 생산된 그런 물류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구매를 하면서 제한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특정한 중소기업들만의 그런 사업 영역은 제가 보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WTO의 정부 조달 협정이 되었다 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정한 그 사업에, 예를 들면 어떤 상품, 물류나 상품에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달 사업에 참여할 때는 이 개정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는 저희가 13만 불 정도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SDR이라고 표현합니다. Special Drawing Rights. 그래서 특별 인출권이라고 해서 양어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양어 기준은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 정부가, 국무부가 컴퓨터를 구매함에 있어서 양어 기준에 해당하는 13만 불, 예를 들면 13만 불보다 적은 금액 11만 불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양어 기준보다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비록 WTO상의 정부 조달 협정을 맺은 국가, 또 FTA를 통해서 상호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인출권 SDR보다도 적은 금액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이 협의를 한 것은 양어 기준을 우리가 많이 낮춰서 이제는 한 10만 불 정도, 한 1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환율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연방정부와 또 주정부,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소개하는 미국의 공공조달 시장은 양어 대상 기관, 이러한 정부 협상을 통해서, 정부 조달 협정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미국 연방정부에 한정돼 있고, 왜냐하면 미국의 주정부는 각 주정부마다 상당히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를 포함해서.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정부 중에서 모든 주정부가 미 연방정부의 WTO의 정부 조달 협정을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한 37개 정도의 주정부는 이러한 양어 기준을 인정을 하지만, 다른 또 전혀 해외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주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일부 주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미국의 각 주마다, 특히 WTO의 정부 조달 협정을 인정하는 그런 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은 영어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past performance다. 과거에 어떤 우리가 기업 실적, 또 납품 실적이 있는가를 말을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의 국방부다, 예를 들면 국무부다, 이런 여러 정부 기관에 많이 공급을 했으면 상대적으로
그 해당되는 기업의 제품이나 또 퀄리티 컨트롤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WTO의 정부 조달 협정의 기본적인 골격은 서로 차별하지 않고 또 투명성과 모든 프로시저 절차상의 페어한 거, 아주 공정한 거를 세 가지 원칙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비록 정부 조달 협정을 맺었지만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함에 있어서 과거 실적을 중요 요소로 삼다 보니까 법적인 체제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러한 그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 FTA 이제 정부 조달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실행 과정 중에서 2012년에 좀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연방 조달 규정이라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조달, 미국 연방조달이라 하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그 재원이 나오느냐, where the money comes from, source of funding이 이슈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공적 자금으로 구매하는 게 공공조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런 공적 조달을 위해서 공공 재원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국가마다 조달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원칙이 이러한 공적인 자금으로 또 조달 규정을 따라서 구매한 이런 물품과 그 용역들이 사용자의 그런 그 이익이 어떤 개인이나 특별한 그런 이익단체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치러져야 된다는 이런 원칙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규정이라 하면 저희가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사업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줄임말로 FAR이라고, FAR라고 제가 합니다만은, 미국 연방 조달 규정은 뭐 거의 한 2000페이지가 정도 되는 아주 복잡한 법률 체제고 또 절차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국과의 연방 조달 규정을 일단 저희가 한국 기업이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쪽 연방 조달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의 연방 조달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적, past performance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이후에 개정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과거에 입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출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기업이 A라는 기업이 미국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내가 주한미군도 당연히 연방정부의 연속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서 조달한 것들도 아주 중요한 조달 실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A라는 기업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많은 그런 물건을 조달하고 또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은 기업에 상당히 중요한 실적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런 실적이 있는 것이 절대적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지만 이제는 2013년에 이런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과거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입찰에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다. 달리 말씀드리면 유리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B라는 기업은 기업의 영향도 괜찮고 또 제품의 성능도 좋고 얼마든지 진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했지만 A라는 기업과는 다르게 B라는 기업은 주한미군에 납품한 실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거에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차이는 많이 날 수 있었겠죠.
A라는 기업은 소위 past performance가 좋은 기업이라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B라는 기업은 과거 실적이 없는 것 때문에 불리하게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입찰을 응찰을 하는 기업이 과거 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중간 점수는 유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요인도 되지 않고 마이너스 요인도 되지 않는 중간 정도의 그런 그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때에 미국 내에서 우리가 실적이 없다. 아니면 주한미군 이런 조달 사업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이런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체제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 탈락이 됐다고 생각하면 소위 말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프로테스트다, 항의한다, 아니면 이의를 신청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의 청구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조달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조달 전문가들이나 이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공무원들이 모든 면에서 이런 조달 규정을 다 100% 준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공평한 평가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 기업의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A라는 기업은 조달 실적이 있고 B라는 기업은 조달 실적이 없을 때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조달 실적의 유무에 따라서 그 기업의 당락을, 그 사업 획득의 당락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조달 사업의 목적상, 한국과 미국의 저희가 코러스라 그러죠. Korea-US Trade, Free Trade Agreement인데 이 코러스는 뭐 여러 개의 그런 그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이 과정에 그 공부하는 목적상 저희는 제17장 정부 조달에 관련된 사항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 정부 조달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17장에 있는 정부 조달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17장은 17장 본문과 17장 가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가라고 합니다만 미국 원래 원문은 Annex 17-1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 목적상 저희가 17장 본문과 부속서 17장 가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일반적으로 모든 정부 규정이 그렇지만 17장 1조를 보면 일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l Provision, 그래서 이 배경과 또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17장 2조는 적용 범위, Scope and Cove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협정의 적용 대상 어느 분야의 조달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그런 대상이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2조에서는 본 협정에서 적용되는 조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이제 17장 부속조에 포함이 되어 있고, 17장 2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조달에 포함되는 이런 전반적인 상품이나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3조는 정부 조달 규정의 통합적인 그런 저희가 Incorporation of GPA Provision, 그래서 이 한미 FTA의 기본적인 법적인 근간이 앞전에 말씀드린 세계무역기구 WTO의 정부 조달 협정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적인 법조항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